자, 그러면 두 번째 사연 한번 제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걸 뽑고 싶으신가요? 저의 사연을 뽑고 싶습니다. 네. 제 사연인가요? 너무 이거 제 사연인가요? 전 알 수 없죠. 아, 그래요. 약간 좀. 자,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사연은 목 빠진 귀신 윤시원의 사연입니다. 또 공교롭게 또 대장님의 사연이 나왔네요. 여러분들은 목이 빠진다라는 표현을 어떨 때 사용하세요? 생일에 너 목 빠진 날이구나. 귀 빠지는 날. 아하. 기다리다가. 그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 만약에 택배를 시켰는데 택배를 목 빠지게 기다렸다. 라는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되게 좋아하는 연인의 데이트 날을 목 빠지게 기다릴 수도 있는 거고. 보통 기다림에 관련돼 있네요. 그죠. 근데 목이 잘린 거랑 목이 빠진 거랑은 좀 개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빠졌다는 보통 우리가 레고 뭐 인형이면 목 빠졌어라고. 약간 교수형. 아, 그러네. 참수랑 교수랑 다르네요. 느낌이. 목이 빠졌다는 어깨 빠진 것처럼 목이 빠졌다는 그 경우도 그냥 목이 빠졌다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무언가를 기다릴 때 목이 빠진다라는 아마 그런 비유를 왜 쓰냐면 우리가 뭘 기다릴 때 이렇게 목을 이렇게 내밀어서 무언가를 보려고 하거나 이럴 때 때문에 아마 목 빠지겠다 이런 거를 하는 것 같거든. 멀리서 누구 손님 기다리는 손님이 오나 안 오나 이렇게 보는 것 때문에. 그죠. 목 빠지게 기다린다 손님을. 빠지겠다. 그러면은 진짜 이렇게 쑥 빠지는 게 아니고 약간 탈골처럼 이렇게 이렇게 보다가 그것만 돼도 그렇죠, 빠졌다라고 하는 거네요.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목이 빠지면 죽잖아요. 목도 빨리 띄우면 되지 않을까? 우리가 목 빠지게 기다린다의 목은 어떤 걸 상징하는 것 같으세요? 목? 야, 그러네. 목이 상징하는 게 있을 수 있겠네요. 여기가 우리가 목 빠진다를 신체 부위 중에 우리가 내기라고 하는 목이 아닐 수도 있겠다. 예전 상징은 다를 수도 있겠네. 그죠. 그러니까 약간의 어디에 우두머리를 또 두목이라고 하잖아요. 나 지금 하나 알았어. 어떤 거? 우리가 얼 빠졌다는 얘기 많이 하죠. 얼은 뭐죠? 한국인의 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혼이거든, 혼. 네. 혼이 이제 우리말로 얼이니까 얼 빠졌다 이런 것처럼 목 빠졌다는 목숨. 그죠. 맞죠. 목이라는 거는 약간 좀 목숨의 목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 생명. 네네, 그죠. 그러니까 얼 빠졌다도 저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거 같이 비유돼서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목 빠졌다. 어떻게 목은 우리 그 몸 중에 딱 하나 있는 거고 이게 없으면 우리가 이제 생명을 잇는 중요한 신체 부위이기 때문에 목 빠진 귀신이라고 하면은 네, 지금 뭐에서 약간 생각이 바뀌었냐면 머리 잘린 귀신도 사실은 목을 잘란 거거든. 아,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목은 사실 일꼬르 머리이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머리와 몸의 연결 접합부를 목이라고 할 텐데. 네. 그러네요. 머리를 쳐라라고 할 때 여기를 치진 않잖아요. 목을 쳐라 이래요. 머리를 쳐라가 아니에요. 목을 쳐라. 저놈의 목을 쳐라 이러죠. 수장에 머리를 갖고 와라 막 이러면. 그건 이제 목을 쳤으니까 머리를 갖고 가야죠. 그래요. 일단은 그러면 이 부분에서 두 분 중 목 답답한 것을 싫어하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저요. 좀 목 답답한 걸 싫어하는 편이에요. 그냥 그게 뭔가 왜가 있어요? 저는 있죠. 왜냐면 저는 폴라티 같은 거 입으면 좀 약간 되게 간지럽더라고요. 답답하고. 그러니까 왜요? 피부에 그 알러지성 두드러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이유가 있어요. 목젖이 좀 튀어나왔거든요. 이게 닿으면은 뭔가 이제 숨쉬기가 어려워지더라고요. 이게 울때라 그러나요? 목젖이 아니고? 네, 울때. 울때가 좀 튀어나와서 가능하면 이제 목이 안 답답한 상태를 선호합니다. 근데 유난히 우리보다 더 심하게 목을 이렇게 조금만 감싸더라도 막 숨 모셔가지고 막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저도 이제 목을 좀 감싸는 걸 별로 선호하지는 않는 편이다. 근데 흉가 갈 때는 좀 어떻게 해서든 감싸려고는 해요. 맞아요. 왜냐면 벌레가 기어다니는 거 되게 싫어해서. 사람 생명하고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부위다 보니까 좀 이거에 관련된 귀신들도 많은 것 같아요. 어떤 귀신이 있을까요? 듀라한이라든가 귀신은 아니지 않나요? 듀라한도 귀신. 유령이죠, 유령. 고스트. 네, 고스트. 듀란하고 그다음에 달걀 귀신. 달걀? 네, 달걀 귀신. 달걀 귀신을 왜 달걀 귀신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게 얼굴이 맨들맨들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맞죠. 정답인데 달걀 귀신은 목이 있어요. 아, 목이 있는 귀신을 말씀하신 거군요.
죄송합니다. 아, 전 그거구나. 달걀 모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일본 요괴 중에 그거 있잖아요. 그 목이 엄청 긴 귀신 있잖아요. 그래서 목이 아무래도 그 연관된 귀신이나 요괴나 이런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목이라는 게 사실상 월화수목 금토일 중에서 목이 가장 중요한 날이기도 해요. 왜죠? 하루만 지나면 금요일이기 때문에. 아, 전략적 요충지다. 네, 그죠. 목요일이 없다면 금요일은 더 이상 소중하지 않을 거예요. 맞잖아요. 이해하십니까? 이해됩니다. 동의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네. 저는 목요일이 가장 기다려져요. 금요일이 오니까요. 불금 좋아하시나 봐요. 저는 불금보다는 일요일을 좋아합니다. 그 딱히 일요일이라고 쉬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남들이 쉬다 보니까 쉬는 느낌이에요. 아, 저는 이제 평생 남들이 쉬는 날 일하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맞아요. 딱히 그런 개념이 없어요. 제 사연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구독해주세요. 제가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목 빠진 귀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거주 중인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제가 강원도에서 겪었던 일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야기에 앞서 저희 가족 대부분이 무당은 아니지만 그런 영적인 것을 보곤 했습니다. 아마 저 또한 그래서 이런 일을 겪지 않았나 싶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4년 전 11월 중순쯤이었습니다. 전 그 당시 편의점 야간 알바를 다니던 때였어요. 모처럼 쉬는 날이라 미술 쪽에 관심이 많았던 전 새벽 늦은 시간까지 그림 그리기에 열중이었습니다. 조금 출출해져서 커피와 먹을 것을 사오고 잠도 떨칠 겸 집 밖으로 나섰어요. 시간은 어느덧 새벽 3시가 넘어갔고 밖은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많이 내리는 비는 아니었지만 마치 하늘에 미스트를 뿌리듯 맞으면 찝찝하고 그렇다고 우산을 쓰고 다니기엔 뭐한 그런 애매한 날씨였어요. 어차피 금방 다녀올 거란 생각에 우산도 안 챙기고 나왔는데 하필 가장 가까운 편의점은 12시면 문을 닫는 곳이라는 사실을 나와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냥 집으로 돌아갈까 하다가 기왕 나왔는데 빨리 다녀오자 라는 생각에 집에서 좀 더 떨어진 24시 편의점으로 발길을 돌렸죠. 지나가야 하는 골목길은 좁고 어두웠지만 그래도 중간중간 가로등이 있어 여자 혼자 다니기에 무섭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집 주변에 골목이 많아 편의점까지 가는 길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평소에 다니던 길과는 다르게 오른쪽 길로 갔다면 오늘은 왼쪽 길로 가는 식으로 갔습니다. 왜 그날따라 그렇게 갔는지 저도 이해가 안 가지만 새벽까지 작업을 해 정신이 없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걸어갔는데 가로등 불빛 너머로 웬 기다란 검은 형체가 보였습니다. 똑바로 걷는 모습이 아닌 휘청거리는 듯한 모습. 시간도 시간이고 주택단지 뒤쪽으로 술집들이 제법 있었기에 상체를 지그재그로 휘청이는 그 검은 형체가 취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검은 형체가 흐물거리며 점점 제 쪽으로 다가왔어요. 혹시나 시비라도 걸까 무서워서 조심히 피해가자고 생각했던 전 발걸음을 뚝 멈췄습니다. 그 검은 형체가 가로등 불빛 밑에 다다랐을 때 저는 그것이 사람이 아님을 깨달았어요. 휘청거리는 상체라 생각했던 것은 사실 목이었습니다. 금방이라도 목이 빠질 것처럼 비틀비틀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다리는 똑바로 걷고 있는데 기다란 목은 마치 자동차 와이퍼처럼 좌우로 까딱 까딱. 제게 다가오는 그 모습이 너무 괴기하고 무서웠어요. 결정적으로 빛이 가장 많이 쏘이는 가로등 밑에 있는데도 그 형체는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상황을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은 얼마 걸리지 않았어요. 속으로는 온갖 욕이 나왔지만 애써 참고 태어난 척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러자 검은 그림자가 빠르게 속도를 높여 저를 따라오더라고요. 어떻게? 당장이라도 뛰어 도망치고 싶었지만 그랬다간 왠지 더 악착같이 쫓아올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골목을 돌고 돌아 무작정 밝은 곳을 찾아 나갔어요. 혹여나 쫓아오나 뒤를 확인하고 싶었지만 돌아볼 자신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저 멀리 아파트 단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밝은 편이었고 큰 아파트라 경비실도 입구에 있다는 생각이 퍼뜩 들었어요. 그 당시 제겐 가장 안전한 피난처였죠. 아파트 단지 입구 쪽에 다다르자 마음이 놓인 저는 무심코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려 뒤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제 오른쪽 어깨 위로 남자의 정수리와 눈썹이 보였습니다. 긴 목 끝에 달린 머리를 점점 치켜 세우는 그 검은 그림자, 그리고 곧 눈이 마주쳤어요. 그것은 분명 남자였습니다. 제가 본인의 존재를 알아챘다 느낀 것인지 제 얼굴을 아주 뚫어져라 쳐다보더라고요. 저는 온갖 비명을 다 질러대며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가장 가까운 편의점으로 들어간 저는 해가 뜰 때까지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부터 이틀 후 편의점 야간 알바를 마치고 오전에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어요. 평소라면 빠른 출퇴근을 위해 그 가로등 길을 지나가겠지만 그 이후로는 저는 그 길을 지나다니지 않았습니다. 비가 제법 내려 우산을 쓰고 가고 있었는데 혹시나 지나가는 차에 빗물이 튈까 싶어 인도 안쪽으로 걷고 있었어요. 그 남자와 얼굴을 마주했던 그 아파트 단지 근처였지만 오전이기도 했고 너무 피곤했던지라 그냥 지나가기로 했습니다. 피곤함에 지쳐 바닥만 보며 걸어가고 있는데 쓰고 있는 우산 오른쪽 너머로 한기가 느껴졌어요. 뭐지? 싶어 우산을 살짝 들춰보는 그 순간 왜? 그 목이 긴 남자의 얼굴이 사냥감을 노리는 뱀처럼 제 얼굴을 향해 빠르게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으악! 저는 외마디 비명과 함께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어요. 끼익! 학생, 괜찮아요? 일어나 봐요. 그러나 제가 쓰러진 곳은 인도가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제가 쓰러진 곳은 차도였어요. 지나가는 차 때문에 빗물이 튈까 싶어 분명 안쪽으로 걷고 있었는데 왜 제가 여기 쓰러져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바로 코앞에 트럭 한 대가 서 있었고 그 옆엔 아저씨 한 분이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계셨어요. 학생, 혼자 걷고 있던 거 맞지? 네? 맞아요. 얼떨결에 대답하는데 이어지는 아저씨의 말이 충격적이었어요. 아니 학생이 잘 걷다가 갑자기 붕 날아서 차도로 떨어지지 뭐야. 누가 세게 밀친 것처럼 말이야. 나도 너무 놀랐네. 괜찮아 학생? 트럭 아저씨는 이어서 막 바뀐 신호라 천천히 달리고 있어서 다행이지 안 그랬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 당시엔 어안이 벙벙하고 그 목이 긴 남자 때문에 인지하지 못했었지만 무릎과 손바닥만 까진 것이 천만다행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동안 밖에 혼자 나가지 못했어요. 알바를 다녀올 때도 항상 친구를 불러 같이 다녔고 일을 쉴 때는 집 밖으로 단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제 정신은 피폐해져 가는 것 같았고 그 남자에 대한 두려움은 점점 화로 바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누구길래 자꾸 나타나서 저를 괴롭히는지 말이에요. 그렇게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친구의 권유로 기분 전환 삼아 머리도 다듬을 겸 쉬는 날 미용실을 찾았습니다. 그 남자를 마주친 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었죠. 그런데 미용실 손님들이 주고받은 대화의 내용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 얘기 들었어? 저번 주에 여기 가로등 앞집에서 사람이 죽었대. 세상에, 어쩌다가? 그 집 아저씨가 목을 맸다는데 시체가 참 요상하더래. 목이 쭉 늘어져가지고 죽어 있었다는 거야. 저는 뜻밖에도 그 미용실에서 목이 긴 남자의 정체에 대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단번에 그 남자가 내가 봤던 그 남자구나 직감했어요. 미용실 사람들이 말하는 시간과 제가 그 남자를 만난 시간이 거의 일치한 점도 그렇지만 이상하게 확실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높은 곳에서 목을 맨 시체는 발이 바닥에 떨어진 채 매달려 있는 것이 보통인데 그 남자는 목이 늘어나 발끝이 땅에 닿아 있더랍니다. 마치 금방이라도 목이 떨어져 나갈 듯이 말이죠. 아주머니의 말을 듣고 상상만 해보았는데도 그때 악몽이 떠올라 저는 그냥 대기하다 말고 미용실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 남자는 왜 그런 모습으로 저에게 나타났던 것일까요? 혹시 저에게 뭔가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자신을 알아본 저를 그저 괴롭히고 싶었던 것이었을까요? 4년이 지난 지금도 그 해답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까지가 저의 사연이었습니다. 진짜 다행이네요. 그 차에 치일 뻔도 했는데. 보통 목 매달아서 죽으면 목이 이렇게 분리가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분리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처음엔 몰랐는데 제가 또 사건 취재하려고 좀 이렇게 돌아다닌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여기 근처 대교에 1시간 전에 시신이 발견이 돼서 이 시신이 발견은 됐는데 목맨 장소는 발견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목맨 장소가 한참 왜냐면 물이었잖아요. 흘러져 내려온 쪽이었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시간이 2시간, 3시간 지났는데 목맨 장소는 찾았어요. 근데 머리를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리가 됐나, 아, 이래서 분리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이제 알게 되고 그 머리를 찾으려고 이제 저도 같이 합류해서 돌아다녔던 기억이 있는데 사실 이 높은 곳에서 목을 매면 이게 중력에 의해서 몸이 목보다는 더 무겁잖아요. 많은 체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통 오래되면 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게 늘어났다라는 거는 약간 그렇게 높지 않은 곳에서 혹은 이렇게 쭉 늘어나면서 발이 이렇게 딱 땅에 닿다고 했으니까 그게 좀 중력이 완화된 부분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은 사연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목을 매달면 혀가 길게 나온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줄에 매달면 입이 열려요. 힘이 이제 머리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 해서 죽지는 않고 이렇게 이제 중력에서 목이 내려가면서 이게 하관이 열리고 하관이 열리면 어떻게 돼요? 쏟아내잖아요. 일단은 몸에 있는 거를 그러면서 이제 같이 내려오는 건데 이 혀라는 게 사실 그 아프리카 보시면 이렇게 늘리시는 분들이 피어싱 하시는 분들 보셨잖아요. 네. 이제 늘어나는 대로 늘어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중력에 의해서 이제 근육이랑 전부 다 이제 떨어지다 보니까 점차 이제 이 몸에 있는 것까지 다 나오면서 늘어나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아무튼 그건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봤어요. 그 군대에서. 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그러면요? 굉장히 많은 액체들이 다 쏟아져 나오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그래. 뭐 똥물도 나오고 뭐 다 나온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정말 방대한 양의 물이 이제 밑에 고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산속이어가지고 산속이면 땅속에 스며들잖아요. 근데 그거 그거 이상으로 많은 양의 피가 아닌데 뭐 섞여서 나옵니다. 네네네. 아이고. 좀 그런 거는 굉장히 안 좋은, 굉장히 해서도 상상을 해서도 안 되는 그런 거예요. 왜냐면은 죽고 나서 굉장히 회개망측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보는 사람도 되게 가슴이 아프죠, 사실.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또 목을 맨 귀신에 대해서 목이 빠진 귀신이 아니라 목이 늘어난 귀신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무튼 목을 맨 귀신인데 이 귀신은 왜 사연자를 괴롭혔던 이유가 있을까라고 했는 이유 부분에서 우리가 사연에서는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어떤 이유일 것 같으세요? 그런 선택을 하게 된 이유도 모르니까 짐작하기가 어렵긴 한데 집 근처를 그냥 배회하고 있었던 거 아닐까? 자기가 맨날 오가던 뭐 출퇴근이라던가 아니면은 그런 것들을 뭐 저희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가장 유력한 정답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유가 없는 아니면은 뭔가 내 얘기 좀 들어줘가 아니라 같이 가자. 좀 이런 느낌이 좀 가장 유력한 정답이 아니었을까.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자기가 죽은 장소도 벗어났어요. 사실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부분에서는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제 사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당직기 사연도 해서 봤을 때는 가능은 한데 사실 죽은 장소에 머물진 않거든요. 죽은 장소에 귀신이 거기 머물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항상 우리가 이제 심령적으로 대입했을 때는 그 사람이 어떤 원한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기억 포인트를 가지고 있느냐, 무슨 일로 인해서 그런 행동을 했느냐가 가장 기억이 가장 있는 곳, 그곳이 이제 포인트이기 때문에 저는 왜 따라왔을까를 생각했을 때는 누군가 길동무를 삼으려고 한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이동 가능하다. 엄청 뭐 전국 각지, 뭐 세계 각 억울함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뭔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겠죠. 모든 사연은 다 알 수 없지만 아무튼 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이런 안 좋은 귀신들이 굉장히 사실 알게 모르게 있을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을 수도 있고 우리가 또 사람일 때는 그런 피해를 안 주려고 많이 노력하잖아요. 그럼 귀신이 돼서도 그런 피해를 안 주려고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귀신분들도 절대 다른 사람들 괴롭히지 마시고 이건 인과율에 대한 그 규칙을 어기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생각해봐. 내가 귀신인데 어떤 사람을 내가 죽였어. 그럼 얘도 귀신이 되면 좀 민망해질 거 아니야 서로. 그게 많은 논란인데 민망해지지 않냐 내가 죽으면 이러는데 사실 같이 귀신이 된다고 해서 보지를 못합니다. 민망할 이유는 없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본다라는 의미는 사람일 때만 본다라는 의미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그 심령적 에너지는 주파수 개념이라고 얘기하는 게 좀 편한데 사람이 그 귀신을 봤을 때는 같은 주파수가 맞았을 경우에 잠깐 보는 건데 이 죽은 귀신이 전혀 다른 주파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를 이제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민망한 상황은 없지만 그래도 안 죽였으면 하는 게 이제 얘기죠. 인과율에 대한 배반이죠. 이렇게 따지면 사실 우리 마왕 형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윤시원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무섭다. 네.